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석 시간에는 치과 전문의 모셔보겠습니다. 이전에 다뤘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구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반도 우리 몸의 일부이다 보니까 다양한 질병이 생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자, 어떤 질병이 있고 또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용수 치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미국 치과 전문의이자 현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외래교수로 여수의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김용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입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중에 가장 좀 무섭고 치명적인 것부터 알아볼까 하는데 그게 아무래도 암, 구강암이겠죠? 네, 맞습니다. 구강암은 입에서 발생하는 암으로서 심각하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대한 질환입니다. 네. 그림에서 보다시피 구강암은 잇몸, 구개, 볼, 혀 밑바닥, 입술까지 이 여러 부위에 해당하는 부위의 암을 통칭해서 말하게 되는데요. 네. 구강암이 가장 호발하는 부위는 혀입니다. 혀. 네. 네. 혀에 생기는 설암은 전체 암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그 외에 치아 주위 잇몸에 발생하는 치은암이 20%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 외에 볼 점막, 혀 밑바닥, 입천장, 턱뼈, 입술 등에 발생합니다. 정말 입안 전체에 다 발생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네, 구강암이라고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원인은 어떻습니까? 네, 구강암의 원인은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서 흡연, 음주, 그리고 불량한 구강 위생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러스, 자외선, 또한 맞지 않는 보철물이나 불량한 틀니 등을 인한 만성적인 자극으로도 구강암이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다양하네요, 원인도. 그러게요. 네. 근데 구강암 이야기를 이제 이어가 보면 이 예후가 참 좋지 않은 걸로 잘 알려져 있던데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고 이게 다른 곳으로 이전은 좀 잘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네, 구강암은 진단 당시의 암의 병기, 우리 소위 말하는 1기, 2기, 3기, 네, 4기라고 네. 하는 그런 병기와 병의 위치나 유형, 그리고 환자의 전신 상태에 따라서 예후가 달라지게 됩니다. 네. 과거에는 그 구강암의 5년 생존율을 60% 미만으로까지도 보기도 했어요. 초기 현재 위암 치료 성공률이 80% 정도라고 하면 그것보다 위암이요? 네, 위암. 그것보다는 낮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전이도 잘 되는 편이어서 일단 1차적으로 암이 발생했을 때 다른 부위로 전이되게 되는 경우에는 치료 성공률이 매우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요.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암 네. 치료를 하는 건가요? 네, 구강암의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수술적인 요법이 가장 기본이고 네. 방사선 요법 그리고 항암 화학요법 등이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 요법을 단독으로 쓰거나 병행하여서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구강암의 치료는 쉽지 않고 미각의 변화라든지 삼킴의 어려움 그리고 여러 조직의 절제를 통해서 외관이 변화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강암이 의심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모든 암 치료가 다 힘들겠지만 입 안에 난 암은 얼마나 또 아프고 힘들까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빨리 발견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가 진단법 같은 게 있나요? 저희가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구강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그래도 잘 보이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서 자가적으로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평상시에 우리가 하는 양치질 있잖아요. 양치질을 거울 보고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겠는데요. 밝은 거울에 서서 입을 크게 벌린 다음에 입술이나 혀나 뺨 그리고 잇몸 이런 것들에 문제가 없는지 평상시와는 다른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삼키는 경우라든지 말하는 경우 보통 평상시와 다른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불편하거나 좀 이물감이 있는지 네, 이런 것도 네. 체크해 보시고. 네, 그리고 특히나 병원을 방문하셔서 전문가 소견을 받아야 되시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입안에 낫지 않는 궤양이나 상처가 2주, 3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네. 그리고 저것은 이제 백색 병소인데요. 입안의 하얀색이 평상시와는 다르게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렇게 하얀 건 감기 걸릴 때도 약간 저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게 이제 벗겨져서 이제 하얗게 떨어져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저것은 저 상태로 계속 유지되면서 때로는 통증을 유발하기도 그래요. 합니다. 네.
또 어떨 일부는 때- 예. 네, 일부는 전암 병소로 되기 때문에 암으로도 바뀔 수 있는 주의해야 되는 병소입니다. 그렇군요. 또 어떨 또요? 때 진찰을 또 받아야 됩니까? 네, 목에 혹이 있거나 입안에 혹이 만져지는 경우도 있고요. 혹이 만져질 때. 네. 그리고 이유 없이 치아가 흔들린다든지 낫지 않는 입안의 상처가 지속되는 경우에도 전문가를 방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손율 아나운서는 평소에 뭐 거울 보실 때 입 안 이런 것 좀 꼼꼼히 좀 살피시나요? 저는 치아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매일매일 잘 보고 이런 것들도 저는 내 입에도 있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그러게요. 들어서 좀 걱정이 덜컥 좀 되는데 딱 보시면 이게 구강암의 초기 증상이다라는 걸 바로 아실 수 있으신가요? 선생님.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의심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직 검사라든지 더 심층적인 검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잇몸뼈가 자라는 골융기 증상이라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걸 구강암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좀 많다면서요? 네, 치과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골융기 증상을 걱정하셔서 내원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네. 골융기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입 천장이나 아래 이 턱뼈에 이렇게 잇몸이 뼈가 튀어나와서 생기는 증상인데요. 이 자체는 정상 골 조직이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비정상은 아닌 거예요, 저게. 네. 그냥 뼈인 거잖아요, 뼈. 맞습니다. 예. 다만 이게 너무 크기가 커져서 불편감을 주거나 혹은 틀니를 만들 때 장애를 줄 경우에는 네, 외과적으로 절제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저거는 구강암과는 관련이 없다. 네,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고요. 네. 그렇다면은 입속에 쉽게 생기는 질환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건 다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 구내염이잖아요. 뭐 혓바늘이라고 부르는 것 같기도 혓바늘도 하고. 있고 아니면 뭐 잇몸에 입병. 이렇게 입병처럼 하얗게 나는 이런 게 정말 작은데도 나면 너무너무 괴롭거든요. 제일 신경 쓰여요, 그러니까. 진짜. 네, 맞습니다. 저도 가끔씩 나는데 한번 생기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이거는 보통 피곤한 것 때문에 생긴다고 하던데. 맞아요? 네, 구내염은 감염성 원인이나 비감염성 원인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입 안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입병 났다고 하잖아요. 네. 예, 입병 났다고 하는 경우는 보통은 아프타성 구내염 경우가 많고요. 아프타성 구내염. 네. 네. 아프타성 구내염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아유, 정말. 아우 너무 아파요. 제일 사진만 싫어요, 봐도. 저런 거. 예. 피곤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른 또 종류의 구내염도 있어요? 네. 또 다른 대표적인 구내염으로는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헤르페스성 구내염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거군요. 네. 이거는 그러면은 좀 증상이 다른가요? 증상은 비슷해요? 비슷한 불편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갑거나 통증이 있거나 하시고요. 혹은 또 좋지 않은 냄새가 날 수도 있고 그렇겠어요. 이러한 증상들이 좀 지속되거나 아니면은 또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이렇게 반복하기도 합니다. 네. 또 그 잇몸에 생기는 그 수포 같은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걸 입술에도 막 생기고. 예, 구내염이랑 또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고요. 네, 이것도 하나의 구내염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입술에 보통 피곤하면 생기는 수포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이것은 이제 헤르페스성 구순염이라고 하는데 이런 바이러스가 잇몸에 침범했을 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잇몸에 침범했을 때 헤르페스성 치은 구내염이라고 합니다. 저거는 생김새가 조금 다르긴 하네요. 네, 보통 따가운 증상, 통증을 수반하게 되는데요. 수분 섭취를 잘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면 일주일 정도면 보통 자연 치유됩니다. 그래요. 저는 구내염이 가끔 생기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맞아요. 빨리 좀 낫게 하고 싶어서 우리가 쓰는 작은 그 검정 색깔 약 있어요. 맞아요. 요거를 딱 찍어서 바르면은 그 당시 너무 아픈데 눈물이 좀- 막 나고 울어요. 막 침샘 무조건. 폭발하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저는 이게 그래도 제일 빠른 치료법이 아닌가라고 알고 있는데 네, 조심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써도 괜찮은 거긴 한가요? 이게 좀 강산성의 성분이기 때문에 구내염이 생긴 부위를 딱 특정해서 발라주셔야 되는데 그 주변 부위를 바르게 된 경우에는 오히려 좀 더 상처가 커져서 치유가 지연될 수도 있겠습니다. 잘 발라야 되는군요. 보통 그냥 자연적으로 치료가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시간을 두고 보면은 자연 치유됩니다. 너무 네. 힘들어요, 그 시기가. 그러니까요. 그럼 이거를 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뭐 영양제나 도움되는 음식 같은 건 좀 있을까요? 치료법 뭐 이런 것들? 치료법, 예. 역시나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러스에 의한 경우에는 항바이러스 제제를 사용할 수도 있고 네.
아프타성 구내염인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연고를 발라주는 것 같은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드물지만 칸디다성 구내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 진균 감염인 경우에는 항진균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막 쓰면 또 안 진균이라는 게 되는군요. 뭘 말하는 건가요? 곰팡이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곰팡이균. 네, 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아이고. 가끔 치과에서도 보실 수 있으신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처방을 내야 됩니다. 병원을 가야겠군요. 이럴 이분의 때는. 경우에는 이제 입 천장에 전체가 다 이제 구내염이 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이거 고통이 상당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좀 불편감도 있고 좀 쓰라리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뭐 영양제 뭐 이런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구내염이 역시나 영양 섭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내염이 특히나 비타민 B 제제가 구내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내염이 자주 재발하시는 분들은 고함량의 비타민 제제를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네. 비타민 B 꾸준하게 좀 챙겨 드셔보세요. 사실 많이 먹고 난다면서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비타민 B 먹고 있습니다. 이미 더 알고 열심히 계셨는데 먹어야겠어요. 왜 제 입병 날 때는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좀 하나 드릴게요. 네. 비타민 B 또 챙겨보시면서 잘 관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강 관련된 질환 예방을 아무튼 하는 게 가장 좋을 텐데 종합적으로 뭐 생활 습관도 좋고요. 팁도 좋고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거든요. 네. 구내염이나 구강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철저한 개인 구강 위생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평상시에 하시는 양치질 꼼꼼하게 하시고 치실 사용하시고 혀를 꼼꼼하게 닦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들 좀 치과를 무서워하시긴 하지만 무섭죠. 네. 치과 제일 무서워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치과에 내원하셔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카톡에 도착해 온 질문이 또 시청자 있다고 그래요. 질문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무의식 중에 이빨로 입속 살을 깨무는 일이 많습니다. 아하. 상처가 나도 아프기도 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암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거 정말인가요? 괜찮나요? 조급하면은 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그래서 갉아먹는달지 아니면 이렇게 입술 깨무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네. 이분은 좀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암으로 습관적으로. 발전될 수 있겠냐? 드문 경우긴 하지만 어쨌든 암의 발생 원인 중에 만성적인 물리적인 자극도 암의 원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만성적인 자극. 네. 그래서 보통 맞지 않는 보철물이나 틀니 혹은 날카로운 치아 등에 의해서 점막이 손상되는 것이 반복될 때 구강암의 원인이 된다고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좀 더 주의하시고 조심하시는 생활 것이 습관을 바꾸셔야겠어요. 네, 그런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잘 새기셔서 건강한 치아 관리에 우리 모두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용수 치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